안녕하세요. 탈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10단계의 운동 단계로서 천간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12단계로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기존에 설명된 지지에 대한 이해는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원소론적으로 이해를 많이 했죠.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시는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자는 쥐, 축은 소. 이렇게 원소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시중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설명하고요. 많은 술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야 사주에서 확장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궁극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상론이 다 이 안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걸 12단계 운동 과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다른 책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는 겉은 음이 5개가 에워싸고 있고 안에서 양이 하나가 생겨난 모습. 축은 겉은 4개의 음이 둘러싸고 있고 안에서는 양이 2개가 생겨난 모습. 인에서는요, 양과 음이 3개씩 균형을 이룬 모습 해가지고 우리가 인을 봄이라고 하고 인간이 가장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왜?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회 해가지고요. 양이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음이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한 책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살짝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의 일과 또는 1년의 기간으로 해가지고요. 지지를 12단계로 좀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제 얼굴 좀 지울게요. 네. 자, 하루의 일과와 1년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가지고 운동 속성으로서 한번 지지를 이해해 보자. 자, 임묘지는 우리가 하루를 본다고 하면 아침 시간으로서 잠결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출근 준비를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시간입니다. 인이 되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호랑이에 비유를 하잖아요. 호랑이가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슬금슬금 다니다가 목표물이 발견되면 움츠렸다가 번쩍 뛰어올라 사냥감을 사냥을 합니다. 즉 하루 일과에서 인이라는 기운 속성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강한 기운을 호랑이에 비유를 하고요. 이 글자가 원국에 있으면 그런 강한 호랑이의 기운을 쓸 수가 있고요. 대운에서 만나게 되면 강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운세에서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 호랑이 글자가 원국에 있으면요. 실제 얼굴에 아니면 신체에 흉터가 있기도 하고요. 또 대운에서 만나도요. 이 호랑이 인자가 아무리 좋은 글자라 하더라도 그냥 호랑이 인자가 들어온 것만으로 관제 송사 또는 수술 사고 낙상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확장 해석을 했느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운동 속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파생된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임묘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주다사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임묘진이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만나게 되면 대체로 부지런합니다. 왜? 그러한 운동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사오미 시간이 되면요.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사오미 시간 때는요. 밖에 나가서 회사로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돼요.
4시가 되면은 출근해서 업무가 시작되고요. 5시가 되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 되겠죠. 미시가 되면 잠깐 졸거나 잠깐 쉬거나 하는 시간이 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운동 속성으로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오라는 글자가 있다. 오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인데 일하다가 갑자기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그게 대운에서 왔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번씩 중단사가 발생을 합니다. 즉 열심히 일하다가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간에 중단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글자건 나쁜 글자건 다 상관없이 오라는 글자의 속성은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중단사가 발생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유술은 어떻습니까? 신유술은요, 더 이상 일을 벌리지 않고 정리해가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당을 받아서 퇴근을 하는 시간.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많으면요, 그 자체로 실속이 굉장히 많게 돼요. 예. 그리고 해자축 시간으로 가면 어떤가요? 네, 이제는 일이 다 끝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시간. 가장 깊은 어떤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시간이 해자축 시간이 된다는 거죠. 수면 상태로 간다는 것은 껌껌한 상태로 가는 거고요. 외부적인 환경이 잘 보이지가 않고 어둑어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부터는 주로 어떤 상태로 빠지느냐? 정신적인 활동 상태로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운동 속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면요. 자, 사오미가 사주에 많다.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사오미가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말을 잘 들을까요?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사오미가 어떤 운동이라고요?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족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잘 듣는다는 거죠. 반면에 해자축은 집에 있는 시간인가요?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인가요? 그리고 해자축 시간대에는 내 가족들한테만 방문이 가능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손쉽게 남의 집에도 방문이 가능한 시간일까요? 해자축은요, 자기 가족 집에만 방문이 가능한 시간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주에 해자축이 많다.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가족 말을 잘 들을까요? 네, 가족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 있게끔 운동 속성으로 이해를 하면요. 치질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물상론으로서 확장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위에 계절 설명은 잘 안 드렸지만요. 제가 방금 하루 일과를 설명드린 것처럼 계절도 그에 빗대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글자의 지지 자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운동 단계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아주 원활한 확장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것으로 지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도사였습니다.